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주가 하나의 지명이 아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광주는 지명이 아니라 암울한 역사의 암호였습니다. 80년대 젊은이들의 사고로 지배했던 광주 민주 항쟁 때문에 광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가 5.18 광주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이었었죠. 그런데 그 광주가 다시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광주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이유, 아마 김한길, 안철수 두 야당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받은 야유와 또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광주를 비유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문재인 의원은 트라우마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광주와 세월호 참사를 처음 비교했다, 이런 주장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는 점이죠.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은 우리 모두 슬퍼하고 그 슬픔을 바탕으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해보죠.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인데요.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월요일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말에도 뉴스가 좀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네. 오늘의 헤드카피부터 말씀해 예, 주시죠. 평행이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평행이론. 평행우주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렇군요. 평행이론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영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주인공이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역사 속에 있는 일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평행이론인데. 네. 일종의 데자뷰, 이거하고도 비슷한 데자뷰하고 말이잖아요. 비슷하죠. 예. 기시감을 느끼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일 뿐이었는데 예. 최근 과학자들은 평행우주의 존재를 여러 가지 이론적 방식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사뉴스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 지난주에 구원파 신도들이 평행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이 87년 오대양 사건 때와 예. 지금 세월호 사건 때 이 구원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닮았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 김기춘 실장, 예. 이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구호를 걸지 않았습니까? 예. 네, 평행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주말 동안에 금수원 진입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긴장감은 고조가 됐었는데 어제였었죠. 언론은 스스로 금수원 내부 공개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유병헌 회장이 안에 있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또 모르겠다 그랬다가 일주일 정도는 봤는데 그 맞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야, 이게 좀 신기한 일이었죠. 예. 검찰의 진임에는 여전히 신도들이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좀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 결정하고 예. 취재진에게 이제 내부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 유기농과 어떤 목장을 경영하는 평화로운 신앙적인 생산 공동체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사견으로는 어제 예.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오히려 갑작스러운 내부 공개가 유 회장이 내부에 이미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봤는데 예, 예.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거기 안 말고 뭐 딴 데 있을 때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농장도 많고 그래요. 안 가도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어제 그런 생각은 했는데 1분만 공개했대요. 그렇습니다. 예. 1분만 공개하고 뭐 또 모든 언론 다 오고 싶은 사람 오라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이드가 따라 붙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모르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좀 북쪽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그렇죠. 북에도 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3부에서 유병헌 씨의 최측근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던 이청 씨 연결해서 이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군요. 자, 북한. 지금 북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무너졌죠. 이게 평행이론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예. 그 사건 보자마자 저는 70년 우리나라 와우 아파트 붕괴. 이게 맞습니다. 산업화에 예, 어찌 보면 예. 좀 암울한 상징 아닙니까? 예, 그렇죠. 북한이 지금 저기를 가고 있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양 시내 번화가입니다. 예. 평촌지구 안산 일동. 예. 느낌이 뭔가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필이면 이게 또 안산이라는 지명이 지명이 북한에도 그런데 있더라고요. 예. 23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붕괴가 된 건데요. 예. 북한이 좀 이상한 점이 참 희한하다 느꼈는데 완공되기 전에 입주해서 사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92세대가 살았다고 하니까 예. 3,400명 정도 입주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도된 바로는 170명 정도가 이미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얘기로는 170명, 많게는 300명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더 늘어날 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고 사례를 보면 예. 북한이 이런 재난을 맞았을 때 예. 구조라든가 치료가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예. 사망자가 늘어나거든요. 예. 2006년에 열차 충돌이 있었는데요. 예. 현장에서 470명이 사망했는데 이 구조와 치료가 늦어져서 이 나중에는 1,000명 가까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취약한 점이 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이게 사과한 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너무 건 이례적인 아닐까. 일입니다. 그죠? 네. 용천역 사고 때는 뭐 전혀 그런 얘기 없다가 그렇죠. 뭐 지금 갑자기 사과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사과를 마땅히 해야 될 문제지만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것이 주목을 받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2004년 용천년 사건 때는요. 예. 질산암모늄이 열차에서 폭발한 건데요. 그렇죠. 150명 죽었는데 이건 우리나라 77년도에 그 이리역 폭발 사건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 근데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국제 구호를 요청하면서 알려졌던 건데요. 예. 이번엔 아주 이례적인 것이 김정은 이 제1위원장의 그렇죠. 특별 지시로 긴급하게 구조 전투에 나서라고 임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 최부일 이 인민 보안부장 이 사람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어요. 고위 관료들을 데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이 이 조선중앙TV가 이것을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예. 보도하는 멘트의 뒤쪽에 보면요. 정부 당국을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평양 시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예. 숨길 수가 없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남쪽의 세월호 사건을 의식해서 선전선동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남과 북이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렇죠. 비참한 이런 일이죠.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 아닌가. 너무 이런 유치하지 생각-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성년의 날인데요. 오늘이 정말, 성년의 날인가요? 예. 꽃 피워보지 못한 또 안타까운 생명들 생각이 나는데요. 또 이 그렇죠. 주말 내내 또 젊은 친구들 이제 시위도 있었고요. 오늘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 정말 이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성년의 날 한번 우리 어른들도 반성해보고 예. 젊은이들도 함께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 성인이 희생된- 돼보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거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전국을 수습하고 육사 지방선거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의 행보 아주 바쁩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 토로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끌어안는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 과연 어떤 수습책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직접 새누리당 중진 의원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예,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네. 자,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부에서는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시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장 참 수습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도 19명의 행방불명자가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참 현장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아마 굉장히 언제 이 담화를 발표하시는가 하는 문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실 때마다 사과를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예. 또 대책이라는 게 또 금방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잘못하면 졸속 대책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 지금 걸렸는데요. 오늘 담화와 대책을 그동안 연구하시느라고 아마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담화에서 아마 좋은 대책을 연구하신 것들이 이제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갖고 나올지는 서청원 의원께서도 아시기가 힘들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피해자 가족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특별법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또 이 특검도 하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많은 전문가들 또 피해자 가족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담아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모든 국민들이 그 정도면 대책을 완전히 담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저는 아직 그 안을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피해자 가족하고 얘기했던 수준을 다 담아서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책은 잘 담겨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법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서청원 의원께서도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그거 어떻게 발의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사전 교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예. 0.1%도 그런 가능성이 없고요. 예. 저는 이 사건 난 이후에 과거에 5.18 특별법이라든가 4.3 특별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고 이건 정말 인재거든요. 예. 다시는 이런 사건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특별법밖에 없다. 예. 제가 그동안에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경험상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그 특별법을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예. 마침 안행위에서 하는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이제 피해자 가족 만나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청와대나 이쪽 참모들이나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전에 교감한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내용 간단하게 그 핵심이 뭡니까? 특별법에? 네, 이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는 것이 첫째죠. 예. 그래서 이 정말 근본적인 이런 그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첫째가 이제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상뿐만 아니라 치유센터도 건립하고요.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둘째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산 추징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물을 2-3배 이상 더 크게 돈 벌기 위해서 적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건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산까지 못 써야 된다. 일종의 기업살인죄 도입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사위원회를 민간과 전문가 또 국회가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대비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주로 세 가지가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이 개각에 대한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서청원 전 대표께서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국 중립 내각 요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각의 폭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미 총리께서 지난번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은 이제 총리가 제청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요. 예. 전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내각 총사퇴를 일단은 하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또 남아있을 장관은 남아있을 장관대로 대통령께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질됐으면 경질시키고 또 다시 일할 분들은 다시 일할 수 있게 아주 그런 기회를 폭넓게 드리는 것이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땜질 내각이 안 된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각 총사퇴를 일단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운신의 폭을 대통령에 드리죠.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시니까 예. 그게 아마 순리고 도리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총리 말이에요. 이제 어차피 지금 정호원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리가 새로 뽑혀야 되는데 우리가 총리하면은 흔히 관리형 총리가 있고요. 개혁형 총리가 있고 화합형 총리가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청원 전 대표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총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국가개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건 예사롭게 볼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같은 국가 과제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강하고 예. 겸응과 추진력이 강한 그런 통합형의 인사를 이번에 하나 발탁해서 총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혹시 예를 들면 그런 인물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만약에 그런 분들 저도 있으면은 예.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늘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오랫동안 아마 정치를 하시던 선배님들한테도 여쭤봤고 그랬는데 아직은 저는 아직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에 어느 분이 좋다는 얘기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추천해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일부긴 합니다만 시위를 하거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뭐 광고 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부긴 하지만은요. 네네네. 시위에서나 혹은 미국 교민들 중에 일부는 왜 광고 내고 대통령 퇴진 얘기하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글쎄,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단 몇 프로도 안 될 겁니다. 예. 지금 역설적이지만요. 예. 사고라서 안타깝지만 이 사건을 수습할 분도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원칙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해 오셨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완벽하게 기초를 다져서 해결할 분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신뢰를 예전 난 국민들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일부 교포들도 있고 예. 국내에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예. 그건 국민 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선거운동 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오늘도 2차 회의를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현장에 후보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국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후보를 비롯해서 누구도 모두 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정치권에서 이 사태 수습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용서하고 다닐 때 그것만이 선거운동이죠. 예. 지금 대규모 유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고송을 틀고 있겠습니까? 예. 저도 정치 오래 하면서 이번처럼 참 크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선거 대책이 없습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지역 살림꾼을 뽑는 선거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한 것만 용서해 주시고 새누리당 우리 후보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주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뒤 광고 후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5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이얼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D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첫 번째 순서로 작심 인터뷰. 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난 간밤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우선 말이에요. 잠시 후면은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담화의 시기와 이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내용과 형식이 다 중요하죠.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예. 답변하는 사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담화문만 읽고 아랍에미리트 비행기 타시면은 국민이 실망하고 세월호 유족들도 굉장히 화날 겁니다. 예. 시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수차 착석 사과나 찔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 하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느끼고 그 무엇보다도 인적 쇄신과 전면 개각 그리고 안전국가로의 대책, 유가족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대책 등 적나라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시지탄은 있지만은 오늘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의 또 다른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의원의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트윗 글인데 말이에요.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점에서 광주의 국가와 세월호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의원의 지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을 국민이 국가에 의거해서 죽게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4년 전에 5.18과 금년도의 세월호 침몰 사건이 뭐가 다르냐? 왜 국가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느냐? 그런 면에서 지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광주의 핵심은 불법적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역시
국가의 안전관리 부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에 의거해서 희생된 국민은 똑같죠.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참사 같은 경우도 결국 다 광주와 비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시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좁혀서 생각하면은 할 필요가 없죠.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은 물론 과거에 더 큰 대형 사고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이 흥분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는군요. 박 의원님께서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얼마 전에 김한길 대표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그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공동대표하고 광주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주에 내려가서 조금 그 여러 가지 좀 이 항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저는 누차 그 전략 공천에 대해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광주에 가서 석고대지하는 심정으로 사과하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주의 민심, 호남의 민심은 전략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두 분이 가서 그렇게 사과하고 또 설득을 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근데 가라앉을까요? 그러면은 그 화난 게요? 그 상태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자꾸 내려가서 진실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광주 시민들도 호남인들도 국민들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꾸 내려가서 근데 그 사실 전략 공천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금태섭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에서 전략 공천이라는 게 사람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광주의 세 후보 모두가 전략 공천을 요구했고 안철수 대표도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연휴가 시작되는 한밤중에 느닷없이 전략 공천을 발표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호남인들이 우리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구슬이냐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두 대표는 광주의 시민에게 그러한 것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사과를 함으로써 이번 단번에 끝나지 않으면은 자꾸 가서 설득하면은 그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꾸 그 지분 싸움이 아니냐 이런 시각의 이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정치란 게 지분 싸움이 있죠. 그죠. 아니 근데 새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5대5 지분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새정치의 개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사실 안철수 대표야말로 밖에서 국민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차기 대권 후보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으로 통합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됐고 거기에서도 아직까지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안철수 대표에게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꾸 5대5 지분 이런 얘기를 해서 당내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에 모두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를 중심으로 6.4 지방선거 승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은 아직도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당내 요구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그죠? 국사지방선거 이제 한 2주하고 조금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제 16일 남았는데요. 예. 어제 그제 가서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진정성을 또 보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서청원 의원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개각 얘기 말이에요.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개각의 폭이 거의 조각 수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이 소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쇄신과 개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절대 가실 수도 없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러한 무능한 분들은 정부에서 나가줘야 된다. 이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좀 뭐라 그러나, 이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장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세월호 참사에 수습도 해야 되지만 참사를 보는 시각들이 너무 또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평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청원 의원께 이런 질문 드렸는데 화평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관리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개혁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 좋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예. 개혁적인 인사로서 내각을 완전 장악하고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실 게 아니라 예.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하면서 대통령께 이것은 안 됩니다 예.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총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각을 국가 전체 공무원을 장악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로 나가는 길을 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춘 총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총리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의 소신껏 책임 총리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임 총리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솔직한 얘기로. 그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죠. 예. 1년 3개월, 그렇죠. 예. 15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국민 사과만 5번 했고 오늘 6번째 하십니다. 예. 이건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완전히 믿고 맡기고 파트너로 생각해서 함께 논의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인적 쇄신의 정점에는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외교안보실장이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안보실장 청와대 실장도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남계준 국정원장 예. 이 세 분이 포함되지 않는 인적 쇄신은 있을 수 없고 개각은 물론 전면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춘, 김장수 또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남재준 국정원장. 세 사람의 사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6.4 지방선거. 그리고 제도적으로 예. 이제 개헌을 국가 개조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실 때다. 저는 그러한 제도적 정치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아니라 개헌을 이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논의가 아니라 추진이다. 추진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예. 대통령에 의해서 이 많은 국정이 좌지우지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헌이라는 것은 권력 구조로 포함한 개념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대통령 중임제, 의원 내각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원 이렇게 내각제건 예. 의원 집정제건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의원 집정제 그러한 분권형 예.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을 해서 이제 국가 개조를 완전한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요새 운동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정당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어서의 역학구도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 앞에 그러한 파벌도 있고 예. 내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세월호 이러한 참사를 기화로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용하고 겸손한 그런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예,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유병헌 씨의 핵심 측근으로 32년간 근무했던 이청 씨의 생생한 증언 들어봅니다. 뉴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